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그 경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순환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1순환을 뭐 잘 보내야 또 2순환이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 1차를 잘 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3순환 들어가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목이 좀 잠겼는데, 지난주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는데 아마 올해는 제 느낌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더 될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2차 시험이 107명 됐는데 올해는 제 느낌으로 꼭 여러분들이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20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학생보다는 이제 올해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코로나 좀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이제 반쯤 차린 세대가 이제 여러분부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내년은 기대가 이제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5급의 진입 인원이 줄어든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저로 기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작년 이제 올해 시험 본 기수들이 운이 좀 좋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진입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약화되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 번이 더 지나면 이렇게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시험 꼭 잡아야 되고, 후년까지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년까지는 고시를 자꾸 이제 뒷배를 생각하면 약해지니까, 더구나 이제 한 과목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로 여러 가지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뭐 자신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모의고사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언제 보나요? 내일 보나요? 내일 보니까 모의고사에 그 목숨을 좀 걸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있는 전날은 좀 이렇게 텐션은 좀 높여요. 잠을 좀 줄이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부를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험이 있는 전날은 좀 텐션을 높이고, 학교로 시험은 내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텐션을 좀 높이고 그 시험이 끝나면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에 여러분 컨디션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목별로도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경제학은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은 뭐 경제학을 전공한 안에는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높여야 되고, 그 다음 정치학이나 행정학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편안해집니다. 국립외교는 국제정치 뭐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해지니까 한 지금 이제 여름에 뜨겁고 힘들지만은 한 두어 달 정도는 높여서 이렇게 생활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의욕으로 볼 때는 또 그렇게 해도 가능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주 안에서 이렇게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리듬을 타야 되고, 그 다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걸 치열하게 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어느 부분의 표현 때문에 점수가 깎였는가 이렇게 봐야지, 가끔 학생들이 보면은 내 점수 왜 이 모양인가 막 점수로 항의를 해요. 점수로 항의.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뭔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채점하는 합격생들이 채점위원들 간에 약간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미숙함 때문에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열은 정확하게 가려요. 우열은. 얘가 얘보다 낫다. 얘가 얘보다 못하다. 이거는 정확하게 가립니다. 정확하게 가리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낮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발전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시험지 가지고 이렇게 격하게 항의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내가 다른 과목 모르겠고 지난번에 이제 행정법을 가지고 격하게 항의를 하길래 그 학생 걸 내가 채점을 다시 해봤어요. 다시 해보니까 점수가 더 깎여가지고 그 학생 불러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일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 이제 수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말고 본인은 수용하고 해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경제학은 그런 상황이 별로 발생이 안 할 겁니다. 답이 틀리면 틀린 거니까. 근데 그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이렇게 논문 과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주관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내가 잘 썼는데 내가 못 썼는데 이런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답안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이렇게 충실을 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멀리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멀리. 내가 내년에 시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엄원길 대장이 요즘 보니까 젊은이 또 데리고 이제 뭐 에베레스트 가네요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의하는 말이 그 정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주의시키는 게
절대로 정상을 못 보게 해요. 정상을. 정상 보면 못 간다. 그렇게 해서 발밑만 봐라. 이렇게 발밑만.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야지 정상을 보고 저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걱정하면 그때 낙오되니까 고시도 똑같습니다. 이 고시는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시험이에요. 내년에 시험이 있는데 나는 고시가 자신 있다 이렇게 한 건 약간 정신적으로 이탈했어요. 이탈한 거고 내가 될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승리하는 기분, 그 다음 패배하는 기분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가는 건데 시험 전날까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수석 매년 나오는데 그 학생들도 제 방에 엄청 찾아옵니다. 시험 직전에 엄청 찾아와요. 작년, 재작년에 외모고시 수석했던 친구는 제 방에 오는 게 한 3일에 한 번인데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3일에 한 번 내하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냥 불안한데 내가 될까요? 이 얘기에 계속 반복 얘기가. 저도 이제 얘기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좀 들었다가 너는 꼭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불안감이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보고 그 불안감을 조금 낮추는 부분들이 그냥 모의고사만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 하위 50%를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 위험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는 공부량을 일단 늘리고 그 다음 혹시나 내가 먼 거리를 통학하는가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돼요. 통학하면 시험은 안 돼요. 1시간 걸려 통학한다 이런 학생들이 혹시 있으면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길바닥에 시간 다 버리고 이런 경쟁에 본인이 이제 승리하겠다 이런 부분은 착각이고 어쨌든 그 시간 점검을 먼저 해보고 동선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1차적 원인은 시간 확보 부족이고 2차적 원인은 그 안에서 어떤 질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좀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체크해서 시험에 자꾸 여러분은 경쟁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혼자 봐도 되는 부분이 있고 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이제 7급에 대한 얘기가 있죠. 5급과 7급의 순차적 응시 이런 부분인데 원래는 절대로 7급 응시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혹시라도 7급 원서를 낸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7급 시험이 언젠가요? 곧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안 돼. 가지 말아요. 갈 필요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의미 없는 시험에는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험이 이제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7급이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기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 시기상 1차를 붙으면 못 할 거예요. 2차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2차를 뭐 객관식을 또 준비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7급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그럼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피셋 열심히 이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여라도 1차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2차 시험 끝나고 보더라도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7급 1차 붙고 그냥 붙을 거예요. 그냥 우리 학생들이 가면 그냥 붙어요. 이거 시험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2차 시험에 대해서 행정학 한 과목 정도만 다 하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경제학이나 행정법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월등히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은 조금 더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학이 핀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하면 되니까 실제 시험을 위해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은 20일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년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2번에 두 번째 칸을 보십시오. 2025년 합격하기 위한 1순환 개인별 공부 강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내용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왼쪽 칸 먼저 보십시오. 원래 1차를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합격한 학생들이.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한 학생들이 100일 모의판을 거쳐서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안 거쳤지만은 예비순환을 하면서 1순환 동영상을 선행학습했다. 내지는 2순환까지 좀 들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1순환을 들었다. 1차 합격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순환 때 들어와서 3월에 들어와서 공부를 나름 학원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했다. 이런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오른쪽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2, 3순환 공부를 완성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2, 3순환까지. 근데 모든 과목이 아니고 5급은 경작 행정법만 모든 과목 아니고 외교는 경작만 그 다음 지금 경작 1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세목 하나 있죠. 경작 1순환이 진행되니까 1순환 행정법 들었으니까 2순환을 들었어요. 2순환을.
2순환 들으시고 행정법이 그 다음 1순환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경작 2순환으로 연결하세요. 연결하면은 경작이 2순환으로 쭉 연결이 되고 행정법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행정학이나 정치학, 재정학 이렇게 강의할 때는 그때는 경작 행정법 3순환까지 듣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국립외교원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국립외교원은 경작만 계속 하세요. 경작만. 그래서 자 지금 경작 1순환 진행하고 있죠. 경작 1순환. 그러면은 1순환 따라가는 게 버겁다 이렇게 하면은 예비순환을 조금 보충하고 그 다음 2순환을 좀 들으세요. 2순환을. 아니면은 1순환 따라가기가 지금 빠듯하다 이렇게 하면 1순환만 하세요. 1순환 충실히 하고 경작 1순환이 끝나면은 국채법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2순환을 연결해야 됩니다. 2순환. 대신에 2순환 과정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꼭 하루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치 강의를. 하루치 강의가 3강이니까 3개니까 한 2개씩만 들으세요. 2순환 과정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 1순환을 이렇게 펼치면은 하루에 2개만 듣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들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십시오. 1차는 학원 수업만 따라가세요. 수업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4번이라고 번호 붙인 두 번째로 보십시오. 예비만 들었다. 예비만. 예비순환 때 예비만 들었다. 내지는 7월 달에 들어왔는데 나 예비만 들었고 7월 달에 들어왔다. 이런 학생들도 있죠. 그렇죠? 그 학생들입니다. 목표는 1순환 전체 기간 동안에 역시 외교는 경작, 5급은 경작행정법 2순환 공부까지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2순환까지는. 그래서 경작 1순환 강의가 진행될 때는 경작 1순환만 집중하세요. 1순환만. 그리고 행정법 1순환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경작 2순환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이나 정치학 그때는 행정법 2순환으로 해서 과정이 끝났을 때는 2순환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2순환까지는. 그 다음에 5번이 또 중요하죠. 5번이 예비순환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에 조금 이렇게 진도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예비순환 듣고 두 번째 칸을 보세요. 예비순환 동영상으로 진도 부분을 예습하고 1순환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외교는 경작 정도를 그렇게 하면 되고 5급은 경작 행정법 정도 하면 되고 정치학이나 행정학은 예비순환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따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이 지금 고비다 이렇게 봐야 돼. 그 두 달이 고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피셋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두 번째 칸에 보십시오. 두 번째 칸에 4번에 해당된 칸을 보시면은 거기도 1차는 학원 수업만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죠. 학원 수업만 따라가야 됩니다. 자, 나를 한번 보면은 나를 한번 봐봐요. 그 피셋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피셋의 시간을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은 피셋 공부는 공부 역량이 확장됐을 때 효과가 더 커요.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피셋이 불안하다 이렇게 할수록 2차 공부를 더 해야 돼요. 2차 공부를. 2차 공부를 더 해서 피셋을 위한 시간을 나중에 벌어야 되고 2차를 함으로써 공부 역량에 대한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공부만 해서 1차가 오르기도 하지만은 2차 공부를 통해서 1차가 오르는 효과들도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안한 겁니다. 그 잘못하면은 아마 피셋이 약하다 이렇게 해서 피셋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은 그분들은 본인 과목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거나 어느 방향까지 공부해라 이렇게 할 텐데 그거는 듣지 말고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듣지 말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만 하세요. 기억만 하시고 지금 2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2차에 집중을 해야 2차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1차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나중에 돼요. 우리 어차피 정해진 시간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직전에 효율성이 높은 기간에 하는가 지금 당겨서 하는가 이런 차이기 때문에 지금 2차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1차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1차만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1차 확률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1차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효용성이 그게 비례해서 나오는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제일 아래 칸을 보십시오. 여학생들은 피서선 지금 들으면 안 됩니다. 제일 아래쪽을 보십시오. 피서선 9월 초부터 시작하세요. 그 경제학 행정법 끝낸 다음에 그때는 행정학이나 정치학 시즌에 오면 그때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난이도도 적고 분량도 적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학생들은 주로 7월 반에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들어온 학생들은 경제학 행정법 끝난 다음에 피서선을 한다.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가 애매하다 이렇게 하면은 요 OT 마치고 저한테 질문하면 또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의문이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페이지로 보십시오. 경제학 성적 부진하다 이렇게 하면은 강좌를 이동해도 됩니다. 내가 듣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쉬운 강의가 이상근 선생님이 가장 쉽게 합니다. 가장 쉽게 하니까 쉽게 하는 강의를 기초로 쌓은 다음에 또 어렵게 하는 강의로 이렇게 옮겨도 되니까 특히 3번을 보시면은 이상근 선생님이 개별 지도도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니까 혹시 경제학이 원래 특히 7월반 들어온 학생들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강좌를 이동해도 괜찮으니까 이동해서 경제학을 해결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죠. 선행학습 중요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1차 준비 기간 동안에 2차 공부 단절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2번에 보십시오. 이 순환은 참여 곤란할 정도 실력이다 이렇게 하면 시험은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1순환 선행을 했다 이런 학생도 있고 2순환을 선행한 학생도 있는데 이게 예비하고 1순환은 수준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 2순환하고 3순환도 수준 차이가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1순환하고 2순환은 점핑이 심해요, 이게. 그래, 미리 안 해두면은 이건 큰 코 다칩니다. 미리 안 해두면 무조건 시험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당겨서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1순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꼭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학생들이 하루 종일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데 안이 비어있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채워야 됩니다. 빨리 채운 다음에 내가 내 역량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비어있는 부분을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너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을 때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들어서 많이 채우고 그 다음 시험 임박할수록 강의 듣는 걸 없애야 됩니다. 우리 종합반이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3순환 때는 여러분이 강의를 안 들을 거예요. 그 3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오늘 엄청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하면 탈락입니다. 근데 3순환 시험을 봐가지고 오늘 좀 고전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부분적으로 듣는 거지. 그 외부 학생들처럼 3순환 때 몰려와가지고 시험 보고 3순환 수업 6시까지 다 듣고 이렇게 하면 시험은 안 돼요. 그 3순환 때는 모의고사만 볼 정도 이렇게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췌해서 듣는 거지 전체 강의를 듣는다 이런 걸 맞지 않아요. 그래서 3순환 때 3순환 수업을 듣고 시험 보고 스파르타반 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루에 2과목이 밀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의로 많이 채워놓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년에 안 돼요. 그럼 후년인데 혹시라도 학교 복학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후년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험 기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업을 많이 좀 들어놔야 돼요. 그런 부분이 1번, 2번, 3번의 내용이고 그 다음 2번을 보십시오. 실강 수업 강화 효율성 높임 이런 부분인데 실강을 들을 때 가끔 학생들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가끔 학생들이 나 영상으로 들었으니까 뭐 실강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그 악순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영상으로 듣게 되면 모의고사하고 진도가 맞지가 않아요. 진도가 맞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과정이 모의고사 시험을 안 보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학원에 와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되게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시험이 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거 확인하는 의미도 지금은 있지만은 그거는 작아요. 의미가 작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왜 이런 부분이 비어있냐 그 다음 구간의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력이 합격선 위에서 지금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력을 확인한다 이 의미는 3순환 가서 확인한다 이 의미예요. 3순환 때는 그때는 합격선 위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경쟁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서
공부에 얼마나 반영해서 계산하는가 이 과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지금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시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꼭 들어와야 되고 수업을 들을 때 암기하면서 들었어요. 암기하면서. 경제학은 내가 뭔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겠고 행정법 이런 거 하면 선생님이 신뢰보호 원칙의 얘기하면은 나는 요건을 떠올려보고 선생님 요건을 얘기하면 요건은 지금 암기해버리고 이렇게 수업이 끝났을 때 복습 양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멀티로 이렇게 학습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수업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해서 복습 시간을 최소화시키도록 수업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또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모의고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업의 효율성을 가장 높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그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계속 체화시켜야 되니까 선생님은 저 선생님의 머리를 예컨대 오늘 뭐 김정중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 김정중 선생님 머리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시험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머리를 이식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김정중 선생님 막 아껴가지고 뭔가를 훔겨가지고 일부만 전달한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전달받도록 이렇게 애를 쓴다 이렇게 하면은 수업의 효율성 높이고 시험이 안 될래 안 되게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이 가서 시험을 보는데 안 되겠어요? 뭐 손정민 선생님이 가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다 되니까 그 차원의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합격하기 위한 절대적 공부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2번을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었죠. 3선 안에는 하루에 2과목 이상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밀도 있게. 그리고 자투리 한 과목을 학생들이 보통 합니다. 합격생이. 그런 기출문제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글을 써본다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경제학 할 때는 행정법 밀도 있게 또 경제학 할 때는 국제법 밀도 있게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돼요. 그 다음 국립외교의 경우에는 3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갔던 실력이 시험장까지 유지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의 시험은 정말로 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실력으로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더 보십시오. 일순환 기간 동안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행동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1번 피서 공부를 개인적으로 확장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전달되는 내용 이것만 기억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한 문제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문제 올리겠다. 그 정도로 공부 강도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한번 보시죠. 그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하루에 기출문제 2문제 내지 5문제를 규칙적으로 풀어보는 것. 이런 것들은 나쁜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하루에 뭐 2문제 풀어서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럼 열흘 모아봤자 20문제고. 뭐 한 달 모아봤자 60문제인데 그거는 그냥 피세 시즌에 들어가서 하루치도 안 됩니다. 하루치도 안 돼요. 괜히 신경만 분산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요. 수업 시간. 그 다음 2번입니다. 초심자가 피세 스터디를 진행한다.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마시고 눈도 코도 없는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주고받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3번입니다. 2차 공부할 때 혼자서 책 읽으면서 복습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아직은 잘 학습하기에는 머릿속이 비어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강의 전도를 높이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혼자 공부하는 그것도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져요. 4번입니다.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2차 과목을 동시에 여러 과목 학습한다.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요. 과목에 대한 불안감. 근데 왜 이제 그런 공부 패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식이 있는가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죠. 여러 과목을. 근데 이거 고시는 조금 다릅니다. 고시는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고시를 위해서 합격선이 요만큼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는 영예 시작할 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합격선 위를 돌파하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예컨대 지금 경제학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학 시즌에 합격선을 넘어섰다. 그 다음에 행정법이나 또 국제법이나 다른 과목이 되겠죠. 그럼 이 과목을 놓으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실력이. 내려오는데 0에서 시작해서 예컨대 100까지 올렸다 이렇게 하는데 내리는데 0까지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0에서 한 달 안 봤다고 해서 또는 2달 안 봤다고 해서 100에서 또 0으로 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은 요렇게 합격선 밑으로 내려오겠죠. 한 60 요렇게 내려옵니다. 요렇게 내려오면은 다음에 또 100까지 올릴 때는 기간이 훨씬 단축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에는 이 라인이 중요해요. 이 라인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과목을 하는 학생이 요렇게 잊어버리는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 라인을 달성을 못 합니다. 요 라인을 달성 못하고 요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합격상 안에서 계속 반복하니까 의미가 없는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예컨대 60에서 100까지 올렸다. 그 다음 놓으면은 이게 한 80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 80에서 100을 올린다. 이 부분은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2위에서 반복이 되겠죠. 이게 2위에서 반복되는 그 구간인 3, 4소는 가면 반복되니까 지금은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잡았을 때 깊이 들어간다. 여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깊이 올렸을수록 회복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그 다음 실제 시험에 가면은 하루에 한 과목꼴로 보니까 오늘 저녁에 다 볼 수 있는가 이 싸움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 볼 수 있는가.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게 고시공부 본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실제 공부 효과는 저하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6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 스터디한 얘기입니다. 스터디는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 할 이유는. 일단 합격생이 가까이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 합격생은 뭘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 강도에 대한 측정도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합격생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잘 전달이 될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 스터디가 이완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1팀이 1월 반, 3월 반, 몰입반. 그 다음 아래에 보면 2팀이 있습니다. 7월 신규 진입생. 그 다음 1팀을 보십시오. 1팀 5급 공채 부분의 두 번째 칸을 보면은 3월 시작반은 1팀 편성의 원칙이고 근데 3월 시작반도 경제학 스터디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2팀으로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그 1팀은 지금 행정법부터 시작할 거예요. 행정법부터. 경제학이 진행되니까 행정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나머지 과목 순서로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외교는 계속해서 경제학을 스터디합니다. 그 다음 2팀을 보십시오. 2팀은 7월 신규 진입생 위주니까 이 학생들은 행정법에 대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경제학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경제학부터 하고 그 다음 행정법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보면은 아까 봤던 부분이죠. 3월 반 중에 경제학 학습 비중을 높이자 이렇게 하면 이 팀으로 오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은 신규 진입생 중에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1팀으로 가서 1팀으로 가서 1팀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3번 특별한 부분이었고 4번이 있습니다. 진행 과목 5급 공채가 있고 5급 공채 시기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7월 달에는 실강이 경제학이 진행되면은 행정법으로 1팀은 하고 아까 본 대로 2팀은 경제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엇갈리게 과목이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이고 국립외교원 부분을 보십시오. 국립외교는 특이한 부분이 있죠. 국립외교는 오로지 경제학만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 경제학 스터디가 끝나는 시기가 5급보다 좀 빠릅니다. 9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과목만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학생들이 피세 적응성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피세 스터디 기간을 한 달 더 당기는 겁니다. 5급은 피세 스터디가 11월부터 국립외교는 10월부터 이렇게 한 달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도표 모양이 조금 달라져 있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스터디 진행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2차 스터디가 10월 말에 종료가 되고 국립외교는 10월 초에 종료가 되고 10월에는 1차 스터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이번에 11월부터 12월 말 피셋 기출문제 스터디를 합니다. 이때는 국립외교원과 통합해서 합니다. 통합해서 1, 2차 종합반 학생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1월에서 2월 말입니다. 이때 1, 2차 동시 종합반 한정 특별 스터디를 진행하고 3월이 끝나면 1차 격성 위주로 2차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꼭 시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이나 밑에 피서과정 소개 준비 방법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피셋 합격을 위한 특별과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외부기관 피셋 전공 모의고사 실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피셋 캠페에 들어가면 무료로 진행되니까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2번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피셋 취약자를 위한 집중 지도반이 있습니다. 이거 상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스터디를 하는 데나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 특별반이다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혼자 고립돼서 한다 이런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3번은 뭐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십시오. 헌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에 대한 부분. 헌법에 대한 부분인데 5월은 지나갔으니까 12월에 진도별 모의고사가 12회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12월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1월에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는데 시험은 특성상 전범위 모의고사까지는 필요치 않아요. 필수 과정 아닙니다.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하니까 지루하니까 모의고사로 들어볼까 이 정도 개념이고, 반드시 진도별 모의고사 12월에는 전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2월 정도에 헌법에 대한 이렇게 가닥이 좀 잡혀야 됩니다. 가닥이 잡혀야 피셋에 대한 계획을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헌법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직전인데 헌법의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될지, 피셋에 또 얼마나 시간을 배정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미리미리 감을 좀 잡아두자 이런 부분이고, 헌법이야 뭐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뭐 통과를 못 했겠어요. 근데 피셋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로 미리 좀 당겨서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전혀 안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박스 아래쪽에 헌법을 전혀 안 했으면은 경작행정법 끝난 다음에 하세요. 12월 전에 여러분들이 헌법 강의는 한번 들어야 됩니다. 전혀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전혀 안 한 학생은. 다만 경작에는 행정법 때는 시간이 촉박하고 또 과목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는 헌법 손대지 마시고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길 때 그때 헌법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거기 있듯이 최소한 11월 이전에는 기본 강의 수강을 종료를 해야 12월에 진도별 모의고사 필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안내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안내 받으셨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요.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또 질문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학원의 게시판에 올려주거나 또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